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8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경무대, 청와대에 이어서 무슨 시절이 열립니다.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청와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윤보선 대통령 이후에 청와대로 불렸습니다. 그 중에 또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 18년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무대, 청와대 합쳐서 74년 정말 위대한 발전을 이룬 시대였고, 그 발전을 이끈 분들이 청와대, 경무대 주인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이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윤석열 당선인은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피플스 하우스는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피플스 하우스는 인민의 집이라는 이야기인데 유럽에 피플스 하우스가 많습니다. 거의 전부 다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회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면은 외국에서는 한국은 자기 나라 말이 없고 영어를 쓰는 사회주의 정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제가 하나 발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장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구해보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문무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무대. 문무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과 무, 문, 걸, 무, 무력. 문무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무겸전. 글도 잘 알고 무기도 잘 쓴다 이런 뜻이죠. 문무대로 하면은 저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단어는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일수록 좋습니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좋은데요. 이 좋은 단어는 첫째, 한자로 썼을 때 모양이 좋아야 합니다. 문무대라고 쓰면 참 좋습니다. 발음이 좋아야 합니다. 문무대 얼마나 좋습니까? 뜻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뜻풀이를 하겠습니다. 문무대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대왕이라고 그러죠. 문무대왕이 누굽니까?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분이 문무대왕입니다. 문무왕입니다. 이 문무왕은 많은 이야기를 남기신 분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제1인물은 누구냐? 저는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이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아들입니다.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킬 때 문무왕은 국방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 1년 뒤 태종무열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61년에 이분이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 20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681년에 돌아갔습니다. 661년부터 681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앞장에 있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곧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와 손을 잡고 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함대를 보냈습니다. 약 3만 명의 병사들을 400척의 배에 실어가지고 서해로 보냈습니다. 백총강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 그리고 매의 연합군을 아주 여기서 작사를 냈습니다. 그게 서기 663년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한 백총강의 해전이었습니다. 서기 668년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장 통일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가 이번에는 당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나당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당결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670년에서 676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문무왕과 김유신이었습니다. 676년 당나라는 서해 기벌포 해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한반도에서 철수합니다. 676년에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만주로, 지금 만주 땅으로 물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나라는 한반도를 신라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우리가 민족 통일 국가를 염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무왕이 대당 결전을 통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당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든 덕분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 한반도에 신라라는 강한 나라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한반도는 평화가 왔습니다. 한반도가 약하면 항상 국제 세력이 끼어들어가지고 국제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한 나라가 들었으면은 주변 국가도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뒤 약 250여 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또 불교 문화가 공통된 하나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나라 박물관에 가보면은 가장 찬란한 유물은 바로 이때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이어진 약 250년의 평화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이 새나라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시기, 동북아의 평화의 시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문무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된 거죠. 여기서 문무왕은 글 잘하는 사람과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합쳐서 통일을 이뤘다 하는 뜻도 있죠. 그때 글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불교를 의미합니다. 무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화랑도로 대표되는,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군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말하자면 호국불교와 화랑도가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어냈다, 이런 뜻이 있고, 어느 나라든 나라가 잘 되려면은 문과 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문이 너무 강하든지 약하면 안 됩니다. 문약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고 너무 무단적인 나라가 고구려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문과 무를 잘 균형을 맞췄습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어떤 인물은 바로 무 아닙니까? 김유신 아닙니까? 무는 호국불교, 원효 같은 분, 그리고 화랑도의 세속 5개를 만든 원광법사 같은 분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통일에 이어서 남북 자유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문과 무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군인과 기업인, 민간인, 검사 할 것 없이 이 힘을 하나로 만들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무대라고 이름을 짓고, 그게 거기서 직무하실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결국은 제2의 문무왕이 되어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룩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는 문무대라고 추천을 하는 분입니다. 삼국사기에 읽어보면은 문무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하나 다 감동적입니다. 그걸 읽어보면 문무왕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숨쉬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무왕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자신이 문과 무를 겸한 분인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서 잊지 못할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문무왕의 느낌을 전해주는 유언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무왕 8년, 서기 668년의 일입니다. 11월 5일 왕은 멸망시킨 고구려의 포로 7,000명을 이끌고 경주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참배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물어 국운이 태평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듬해 왕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적힌 이 사면령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무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리고 그 문무왕에서 딴 이름일 수도 있어요. 문무대가 대한민국에 축복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인수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무대로 하자라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왕의 사면령입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물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 즉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이는 죄와 사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범죄의 대소를 묻지 않고 다 풀어주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본곡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문무왕이었습니다. 민족사 최고 인물, 동북아시아에 250년에 걸친 평화의 시대를 선물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담은 말, 문무대, 경무대, 청와대 다음은 문무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문무대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